음식 좀 짜게 드신다는 분들은 밥 먹으면서 배우자와 자식들에게 잔소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매번 억지로 싱겁게 드시려다 보니까 힘들지 않으셨나요? 이젠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짜게 먹지 말고 싱겁게 먹어야 건강하다는 교육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일부러 싱겁게 먹으려고 하시는데요. 그만큼 대표적인 건강식단으로 알려져 있는 싱거운 음식. 근데 이 싱겁게 먹는 식습관이 더 건강을 망친다는 거 아시나요? 실제로 싱겁게 먹으라는 말만 믿고 먹던 제 지인은 건강이 너무 안 좋아 소금을 챙겨 먹었더니 혈압약도 끊고 위장병이 씻은 듯이 나았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싱거운 음식에 대한 충격적인 내용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가치 있는 시간 가시TV입니다. 우리는 살아가기 위해서 무조건 식사를 해야 하고 어떤 식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분들을 얻게 되는데요. 그중 사람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는 게 바로 나트륨, 소금입니다.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싱겁게 먹는 게 건강한 음식이고 짜게 먹는 건 고혈압과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팀이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게 있는데요. 나트륨을 기준치보다 많이 먹었을 때 심혈관 질환 발병과 사망률이 올라가는지에 대해서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10년 동안 우리나라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연구했고 참여한 인원이 14만 명이 넘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나트륨을 기준치보다 많이 섭취해도 심혈관계 질환과 사망 연관성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 물들이 모두 소금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링거로 맞는 생리식염수 또한 소금물입니다. 그만큼 소금이 우리 몸에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렇다면 평소에 지속적으로 음식을 싱겁게 먹는다면 몸에 어떤 일들이 생길까요? 음식을 싱겁게 먹는 식단을 보통 저염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저염식을 하게 되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옅어집니다.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옅어지면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또한 높아집니다. 이 말은 지나치게 많은 나트륨 섭취뿐만 아니라 나트륨을 제한한 저염식 또한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더 높였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연구에서 고혈압 치료에 저염식이 필요한가에 대해 고혈압 치료 중인 3,000명을 대상으로 나트륨 섭취와 심근경색 발생 위험도를 조사하였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나트륨 섭취가 가장 많은 그룹에 비해 나트륨 섭취가 가장 적은 그룹이 심근경색 위험도가 4배 이상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서 WHO 나트륨 하루 섭취 기준치인 5g 이하의 저염식을 하면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했고 20g 이상 과도하게 섭취해도 사망률이 증가했습니다. 일반적으로 10에서 15g 정도의 소금 섭취에서 사망률이 최저였습니다. 그런데 하루 섭취 10에서 15g도 엄청 짜게 먹는다는 고염식으로 분류받았던 수준인 걸 감안하면 저염식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염식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닌데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옅어지면 신진대사를 담당하는 여러 호르몬의 균형이 깨지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오히려 비만과 당뇨 등 각종 대사 질환을 유발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의 소화를 담당하는 위에서 분비되는 위산의 주재료가 소금인데 염분이 부족하게 되면 단백질 소화가 안 돼서 소화불량과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 또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금은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염식을 하게 되면 몸이 차가운 냉증에 걸릴 확률도 높아집니다. 실제로 주위에 평생을 싱겁게 드신 한 분은 몸의 냉증도 심하고 동맥 경화로 협심증이 와서 심장 수술까지 받으신 분도 있습니다. 지금은 싱겁게 드시지 않고 간간하게 먹는 식습관으로 바꾼 후 많이 좋아지셨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되고 원인 모를 알레르기, 냉증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소금 섭취가 부족하지 않았는지 한번 되짚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조사하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사실은 대표적인 혈관 질환인 고지혈증도 나트륨이 부족하면 생길 수도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트륨은 우리 몸에서 수분을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혈관 속에 있는 지방을 필요한 곳으로 옮겨가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몸에 나트륨이 부족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지방이 제대로 옮겨가지 못해 고지혈증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만큼 저염식은 우리 몸에 많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소금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본인의 역할을 한 후에 자연스럽게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배출될 때 우리 몸의 독소와 노폐물들과 함께 배출이 되는데요. 이런 역할을 하는 소금을 제한하는 저염식을 하게 된다면 독소와 노폐물들이 배출이 안 되고 몸에 쌓여 건강이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사람들은 저염식을 하게 될까요? 그건 바로 오래전부터 잘못 교육받아 왔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짜게 먹으면 걸릴 수 있다는 고혈압과 혈관 질환들은 소금 때문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과 당이 문제인데 우리는 예전부터 소금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교육받아 왔습니다. 이런 소금에 대한 진실을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저염식을 하지 않고 필요한 나트륨을 어떻게 현명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저염식을 하시던 분들은 일반 식단으로 변경해 주시고 여기서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주는 칼륨의 섭취를 늘리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칼륨은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식단에 채소를 추가하여 골고루 먹는 식습관이 가장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혈압을 올리고 심혈관 질환을 유발하는 원인은 소금이 아니고 탄수화물과 당이며 짜게 먹는다고 해서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이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염식을 하는 게 나트륨이 부족하여 몸에는 더 안 좋은 영향들이 많으니 꼭 저염식 식단보다는 적당한 간이 되어 있는 식단과 채소를 골고루 먹는 식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며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